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화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평택 시민의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캠핑장의 설치 위치 및 사전 예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납부,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사용자의 준수 사항 및 시설 사용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캠핑장의 관리 위탁 및 변상 책임,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예, 기획항만실장 오영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창희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327호 유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시민의 여가생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표 1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전기 및 샤워장 요금은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사용료도 오토 캠핑장과 카라반 캠핑장이 동일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혼선 내방을 위해 전기 및 샤워장 등 기타 사용료는 캠핑장별 운영 규정에 따른다를 기타 사용료는 캠핑장 운영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장소에서 우리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캠핑장이 조성되어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2호에서 주소를 집원으로 기재를 했는데요. 집원 주소로 기재를 했는데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시장님? 요번엔 지금 번지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도로명 주소로 해드릴 때는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도 저기 동네 안길로 가신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확실하게 찾아올 수 있는 번지가 이거라서 이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로명 주소가 원활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다면 그것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검색을 해보면 그 도로명 주소로 해도 바로 그 위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집원을 조례에 기재를 했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뭐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해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괄 개정 조례도 발의하면서 이제 대부분 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뭐 지번 주소가 나와서 좀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에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 비용 추계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매점이 입점을 하죠. 예, 입점을 하는데 지금 저기 12월 말 정도에 예. 이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 감평도 해야 되고 토지에 대한 감평이 일단은 공시지가가 옆에 인근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감평하고 건물 감평을 해가지고 12월 중에 공모를 은비대 공모해서 낙찰자 선정해서 연말이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매점 임대 수익이 그래도 수입 중에 일정 부분을 상당히 차지할 것 같은데 임대 수익이 좀 그 비용 추계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상 추계로는 연에 한 400만 원 정도 될 걸로 보여지고요. 연 400이요. 예. 그래서 그거 나오면 확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캠핑톡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예약을 대행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약 대행 수수료가 5%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인터파크에 하면 10%인데요. 캠핑톡은 신생업체로서 그 기존의 인터파크가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서 캠핑톡 갖고 계약을 했고요. 수수료 5% 책정돼서 인터파크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약 금액의 5%니까 평일이 55%, 주말이 99%인 예약률을 대비해서 보면 비용 추계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 지출 항목 중에서 하나이고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비용 추계에서 좀 누락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잡아놔야 되지 비용 추계 잡아놨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개장 첫 해고 한 2달밖에 안 남아서 좀 문제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연말까지 운영해보고 비용 추계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조금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예약률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예약률 대비해서 5% 수수료 책정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세심하게 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15조 보험가입에 해당하는 것이 연 16만 4천 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등록 회비로 충당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거면은 그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다른 캠핑장하고 그 형평성 고려해서 같은 수준으로 했고요. 운영하다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좀 더 비용을 올려서 좀 더 보상이 좀 더 되는 부분으로 상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렵게 이제 개장하게 됐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좀 실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실 최재형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개장해가지고 저거 하고 있죠. 그 임시개장 어떻게 사용률 어떻습니까? 예약률이나 이런 게.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100% 찼고요. 평일에는 요일에 따라 조금 다른데 35%에서 5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되면 그것도 한 60% 정도 육박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보다 시민들 호응이나 이용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불만 사항을 이제 개선한다면은 올해보다 더 많은 이용객들이 늘지 않겠나. 지금 홈페이지 그 캠핑톡 방문 사이트 보면은 한 4만 5천 명이 방문을 했고요. 사용 리뷰도 보면은 20몇 건이 올라왔는데 부정적인 부분도 조금 있긴 한데 거의 다 긍정적인 댓글이라서 지금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일 동안 다 개선을 하면은 내년에는 불만 사항이 거의 없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비용 추기에 보시면 이제 평일날 55% 정도 사용하고 주말엔 99%인데 거의 그걸 초과하고 있다. 예. 굉장히 그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그 6조에 보면 그 시설 사용료의 감면 이 조항에 여기 보면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초과 사용료에 대해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이제 전액 감면하는 거하고 100분의 50 감면, 100분의 40 감면 이런 저게 있는데 이게 초과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걸 감면하지 않는 게 맞는가요? 이거 좀 네. 6조 그 3페이지 시설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과 사용료라면 이제 뭐 하루가 지금 7시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로 좀 시간을 초과했다는 그런 예. 추가로 했을 때 예. 그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예. 이게 뭐 이제 뭐 피치모텔 사정으로 초과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그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조항이 명시돼 있어가지고 예. 이 부분은 더 다른 시 조례 그 저거 확인해 봤는데 비슷한 조항이라서 비슷합니까? 저희들만 특출하게 하기는 그렇고 해서 예.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맞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또 다른 일부 캠핑장 그 조례를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세치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부분도 뭐 어차피 초과 사용료가 얼마 안 되는데 감면해줘야지 똑같이 적용해줘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캠핑장 사용 수칙에 보면 그 캠핑 그 모든 동물은 캠핑장 내 출입을 금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반려견이 지금 우리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캠핑장에 반려견 데려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셨나요? 네, 검토를 했는데요. 예, 저 캠핑장이 좀 넓으면은 애완견이 놀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그게 다 좋을 텐데 아시다시피 39면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 그 애완견 전용 놀이터나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애완견을 가져왔을 때 그 잔디나 기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용변을 봐버렸을 때 나머지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거기에 대한 항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추가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유. 향후에 또 뭐 넓은 캠핑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그런 캠핑장도 반려견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캠핑장도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평택에 캠핑장이 몇 개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게 저기 진이천에 있고 내리에 있고 풍정원 있고 4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다 조례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원 조례 준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변호사 자문 구했을 때 저희도 그 준용해서 쓸 수는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뭐 저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저희들은 공원이 아니고 그냥 캠핑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유정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주셨는데 평택한 캠핑장이 아니라 캠핑장 평택에 있는 캠핑장 전체를 좀
그 설치 운영하는 조례로 좀 확대를 해서 묶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 명칭을 지금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여가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제안하신 명칭이 간단하고 조금 저 국민여가 캠핑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최준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처음에 조례안이 준비를 할 때 평택시 전체 통합 캠핑장 조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여건이 다르고 이제 집행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원의 상태라든지 이런 게 진이천과 소풍정원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현재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통합에 대한 부분을 각각의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검토를 해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의 그 명에 대해서는 국민여가 캠핑장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나중에 통합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실제로 캠핑장 전체에 대해서 한다면은 그 관광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저희들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랬고요. 만약에 그 공원에서 안 하고 진짜 캠핑장 순수의 목적으로 몇 개가 더 생긴다면은 주관부서에서 이걸 수정해서 명칭을 바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6조 1항 1호 남옥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할 경우에는 실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행사들의 감면이 가능하면 여기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 저 실제 현장에 와 보셨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군집에서 행사를 할 만한 저 장소가 좀 못 되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많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조항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갔을 거로 판단되고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되는데요. 향후에 사용하면서 여기 문제가 된다면은 조례 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평택 시민은 30% 시설 이용료 감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별표 1에 7페이지 별표 1에 시설 사용료를 보면 사용료로 평택 시민은 2만 원으로 돼 있고 타 지역은 3만 원으로 돼 있는 30% 감면하면은 2만 1,000원인데 2만 1,000원 냅니까? 2만 원 냅니까? 시민들은? 그 부분에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게 그 저희 것만 아니고 지금 다른 캠핑장도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일성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0% 감면이랑 2만 원이랑 충돌할 것 같은데 조항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2만 1,000원 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표에는 2만 원으로 입구에는 2만 원으로 붙어 있어서 2만 원 아니냐라고 싸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은 다른 캠핑장도 별 문제 없기 때문에 그런 뭐 충돌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니, 다른 캠핑장은 만약에 조례가 이게 없어서 된다면은 네. 추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심의하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6조에 1항에 2호, 3호 이제 50% 감면, 10% 감면이 30% 감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한부모 가족 다목에 그런 경우는 뭐 그 한부모 가족이 오니까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분, 장애인분, 뭐 국가유공자 유족이나 그 가족 그리고 다자녀 이 조례에 의한 세대원 이게 이제 만약에 30명이 예약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만약 이 해당자예요. 그러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한 사이트를 예약하신 분이 여기에 대한 그러면 한 사이트에 이제 5명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을 해요. 예. 그런데 거기에 구성원 중에 한 명이 해당이면은 그 그 사람 이름, 예약자가 그분 이름으로 예약하면 예약자가 이 해당 이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아, 한 사이트니까요.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이종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 근로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평택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은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체류를 지원하고 기업 및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께서 연구회 때도 많이 의견을 나누셨기 때문에 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 동남아시아 컨테이너 신규 정기항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퇴역함정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평택항 중국 타이창 컨테이너 신규 정기항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사업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청년 1인 가구 이사비용 감면사업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항만 시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만약에 하다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나 아니면 제안 설명을 좀 간추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안 알림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적용되던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지자체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여건과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기존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의 30개 이상 점포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과 지정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동남아시아 컨테이너 신규 정기 항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평택시와 평택시 의회 간 그리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간 CMA와 CGM 코리아 간 체결한 협약으로 11월 현재 주 1항차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처리 물동량은 총 19,122TEU입니다. 올해 말까지 처리한 화물 실적에 따라 1TEU당 1만 원씩 연간 최대 3억 원의 항로 운항 보전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여 감정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해군에서 안보 및 안전체험관 조성 목적으로 평택함을 무상 임대받아 2021년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 시행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7월 PNCT에서 서해대교 하부 친수공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는 철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에서 중국 타이창 컨테이너 신규 정기항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입니다. 지난 8월 8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천경해운이 체결한 협약입니다. 11월 현재 주 1항차 정상 운행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처리 물통량은 총 4,272TEU입니다. 12월 말 처리한 화물 실적에 따라 1TEU당 2만 원씩 연간 최대 1억 원의 항로 운항 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전월세 중개 보수료 감면 사업 업무 추적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입니다. 본 협약은 청년 1인 가구에 신뢰 높은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월세 계약 체결 시 법정 중개 보수료의 20%를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내 75개 업체가 참여 중이며 현재까지 41명의 청년들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1인 가구 이사비용 감면사업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입니다. 본 협약은 앞서 보고드린 청년 전월세 중개 보수료 감면 사업 수혜자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 비용의 50%를 감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까지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평택시 청년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까지 추가 확대하고 홈케어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치 3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준 완화를 하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가 좀 확대가 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이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문의가 있었거나 그랬던 곳들이 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나요?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0개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이 완화가 되면 20개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몇 개 정도가 혹시 가능할까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한 거로는 한 6개 정도 이상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 이제 면적 단위당 그
2000제곱미터 안에 그 상가가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운더리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부는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 6개 이상은 충분히 들어올 것 같고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점포수가 공실이 있거나 이제 그러면 추가로 상가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그 요건이 충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접수를 받아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원을 못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이제 상정가로 지정이 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텐데 네네. 좀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예산에도 좀 상정을 해놨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네, 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나요? 예, 그 저희 시 말고도 이제 경기도에 경상원이라고 이제 있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여러 가지 사업 공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식으로 등록이 돼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이 안 돼도 저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등록이 돼야 지원받거나 이제 사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 매니저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한 가능합니다. 거죠? 예, 가능합니다. 예. 지금 그거를 지금 현재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는 이충 중심시장과 한 군데 예, 됐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 매니저 지원 사업을. 예, 예. 그 지금 이렇게 지금 완화가 되고 하면은 이제 아까 6개 이상 상점가가 이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예상하기. 예,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요즘 좀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네네. 때 그런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내년 사업을 좀 기회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시행령이 관련 모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특별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이런 형태로 변화가 바뀌었나요? 개정이 됐나요? 시행령은 바뀌지 않았고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열어뒀습니다. 그 법에. 그래서 그 내용을 하도 이제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저희도 건의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내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례를 하도 많이 이제 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니 예, 예. 조례 협의안에 보면 이렇게 협의할 계획임 마련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할 계획이다. 일단은 협의가 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이제 뭐 전원상으로도 확인을 해본 결과 해도 된다고. 예. 근데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바꾸는 거라 아 거기에 이제 그 시행- 협의를 해서 이 시행을 할 수 내용- 이 있도록 돼 내용이 있는데 시행 규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그거 때문에 이제 하라고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 지금 된 겁니다. 인정이. 그럼 언제쯤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평택시만 지원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규정이 모법이 안 바뀐 상황에서 평택시의 조례가 바뀌어서 지정이 됐는데 경사원이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을 때 저희는 아직 이 모법이 안 바뀌었고 시행령이 안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전국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면 그러면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25개 이상의 점포고 네. 면적이 2,000제곱미터 안에 네. 상업 외 지역은 20개 점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게 만약에 중복돼서 겹쳐 있는 그거는 면적 비율대로 따지게 돼 있습니다. 비율대로? 예예. 그러면은 만약에 1,000이면은 25에 1,000 뭐 이렇게 5대5 비율로 그렇죠. 예, 간다? 그렇습니다. 예. 무슨 상업 지역이 만 말씀인지 60%면 그 6분의 4, 그러니까 네네. 10분의 6 예, 이런 식으로 따지게 이해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 동남아시아 컨테이너 신규 전기항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 동남아시아 컨테이너 신규 전기항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퇴역함정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태역함을 지금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현재 철거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네. 12월 초까지는 아마 철거공사가 마무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새롭게 예, 내부 인테리어하고 시설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가 맨 처음에 계약했던 그 금액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 이상 없는 겁니까? 현재 사업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사업비. 예, 저 공사비가 많이 증가하기는 했는데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 추진 의지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당초 계약했던 대로 행정적인 지원만 요청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애초에 계약했던 부분으로 다 이 태역함을 완공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그렇게 얘기 듣고 있고 본인이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네.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에 맞춰서 응.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까지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증가 안 하고 그냥 예, 그 예. 상태에서 근데 그 사업자 의견은 돈에 맞춰 했을 때 나중에 그 활용 운영이 개시됐을 때 그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금 최신의 좀 보기 좋은 시설로 꾸미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목표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이게 넘어가야지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근데 돈에 맞춰 하면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좀 어폐가 있죠. 우리는 당연히 계약할 때 만족도가 당연히 될 거라는 상황에서 계약을 한 거지 하다가 돈이 모자르면 덜 해서 만족도가 떨어질 거라는 이 말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현재 사업자는 증가되는 사업비를 사업비에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증가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조금 최신의 설비로 하고 설비로 사업 추진한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사비를 해서라도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게 사실인지 앞에 말은 만약에 그렇게 못할 시에는 만족할 수 없다는 말이 이게 이중적인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정확한 어떤 라인을 정해야죠. 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사업자가 중간에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비 20억에 본인 부담 사업비 20억 3천에서 할 수 있는데 일하는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또 이하는 이제 그 사업자가 추가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인데 저희가 제안한 사업비에 맞추는 것보다 추가되는 사업비를 본인이 부담해서 만족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그렇죠. 사업자의 의지고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전에 우리가 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서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대로 가면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이종원 의원님.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을 포함한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잖아요. 현장 방문하면서 긍정적인 부분 또 기대되는 부분도 좀 봤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함정 구조상 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통로가 좀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구조를 좀 단순하게 하고 통로를 넓히는 그런 작업들을 시행하는데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좀 절대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집행부에서 좀 세심한 관리, 감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거가 완료되면은 저 실시 설계가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퇴역함정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평택항 중국 타이창 컨테이너 신규 정기항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네. 지금 이 작년부터 항로 시작한 거죠? 그 저기 타이창 중국 올해 23년. 예, 예. 지금 현재까지 10월 15일 기준 3,801 TU 물동량 처리 2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 그 지금 좀 전에 그 했던 동남아시아 컨테이너 그 화물 저기하고 그 처리 실적 TU당 그 지급하는 금액이 틀려요. 10,000원이고 이건 20,000원이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예, 요게 그 중국 항로 같은 경우는 네. 뭐 한 600TU급으로 해서 한 척이면은 주 1항차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4,500TU급으로 해서 5척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화물을 처리할 때 중국이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면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5이나 10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운항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5배 이상 주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급하되 그 목표치를 채웠을 때 그 금액까지 주는 걸로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중국 항로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가 그 물동량이 창출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같은 거는 실제 예약했던 물량보다 조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제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은 본궤도로 올라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필리핀 바나나하고 냉동 바나나하고 파인애플 위주로 이게 싣고 오고 가는데 그 물량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물량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예약했던 3억은 다 주지 못하고 처리했던 물량에 대비해서 금액이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이제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동남아 운행하는 거는 이제 그 배의 용량이 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선적 예, 용량이. 배 규모가 10배 정도 10배 크고요. 정도. 운항 비용도 10배 정도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금액은 3배 정도 주는데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단가를 맞출 때 그렇게 산정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중국 항로는 좀 소형 선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 차등해서 지금 뭐 중국 항로는 한 76% 좀 처리가 됐고 이제 이쪽 그 동남아 항로는 조금 좀 적네요. 그럼 이게 연말 되면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는 3만을 처리해야 되는데 네. 한 2만 정도 될 것 같고요. 2만 정도. 예. 지금 중국 항로는 6월부터 해서 지금 6개월이 채 안 되는데 예. 거의 그 목표 실적을 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 실적이 초과하더라도 1억밖에 안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은 더 이상 투입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활성화돼 2개 항로는 계속 활성화되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예, 항차는 빠짐없이 계속 들어오고요. 물동량은 경제 사정에 따라서 좀 부침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종구 의원님. 의견을 좀 여쭈고 싶은 것인데 이 타이창 컨테이너 신규 정기항로 지원 예산이 얼마였죠? 1억입니다. 1억이요. 이 컨테이너선이 타이창에서 들어와서 어쨌거나 이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이제
그 화물 컨테이너를 부산이나 다른 데로 가는 거를 평택으로 와도 중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컨테이너들이 그 평택항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평택시가 얻을 수 있는 이 혜택이 1억보다 큽니까? 장기적인 관점 이거는 좀 미래 가치는 좀 차치하고라도 그 학술적으로 뭐 추산한 자료는 없는데요. 한 개의 항로가 개설됐을 때 우리 지역에 특히 뭐 저희 지역만뿐만이 아니라 경기 지역을 다 커버를 해야겠죠. 부산이나 인천을 통해서 오는 물류비보다 평택항을 이용했을 때 물류비가 더 쌀게 치질 것이고, 그리고 그 화물을 처리하는 선사, 하역사, 트러킹 모든 부분의 그 매출을 따져봤을 때 그 수배가 되지 그 이하는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류비가 절감되는 거는 컨테이너선으로 이동하는 화물주의 혜택이고, 그리고 하역과 선적을 하는 것도 평택시의 혜택보다는 그 업체의 혜택 아닙니까? 이게 전반적으로는 국가 수입이나 업체 수입이 되겠지만은 그 선사가 그 평택시에 직접 납부하는 지방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지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그 발생되는 지방세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사를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저희 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경기항만공사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기 평택 항만공사는 항로 개설했을 때 1억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평택항이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인 요인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꼭 1억을 지불한다고 해서 평택항으로 오는 게 아니지만은 항만을 선택할 때 그게 또 어느 정도 인센티브로 작용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바람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항로가 작년에 재작년까지 한 3개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게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게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이 정책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카페리에 사람은 안 싣고 물건을 많이 실어서 실어 나르고 있는 상황이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 선사들의 지분율을 계속 늘려서 지금 70%에서 막 95%까지 이제 5개 중에 3개는 중국 회사가 돼버렸는데, 이 카페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동량들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이 컨테이너선이 더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카페리를 이용하는 화물과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는 화물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컨테이너선은 좀 양이 많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화물이 이용되는 반면에, 카페리를 이용하는 화물 같은 경우는 3일 운송 코스, 4일 운송 코스에서 조금 시급을 다투는 화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페리 쪽에 그 승객이 이용하지 않는 2개의 항로 같은 경우는, 하나는 연운항 항로 같은 경우는 연운항 정부에서 현재 카페리가 화물 하역 부두에 접안을 하고 있는데 그 인명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태우고 있죠, 카페리 차를. 전용 부두가 생길 때까지는 여기를 태우지 말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대룡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에서 지분 인수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종료되기 전까지는 조금 자기들 명분으로는 선박 안전 문제로 해서 좀 태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평택시나 평택지방청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기보다는 주관부서는 해양수산부서에 해야 될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병행이 돼서 이제 컨테이너선이 단순히 비용 지원이 아니라 예산 지원이 아니라 이런 정책적으로 좀 논의가 될 수 있게 중앙부처랑도 좀 협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항 중국 타이창
컨테이너 신규 정기항로 업무 협약 추진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 업무 협약 추진상 보고의 건입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 업무 협약 추진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년 1인 가구 이사비용 감면 사업 업무 협약 추진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년 1인 가구 이사비용 감면 사업 업무 협약 추진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